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너무 덥고 습해지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점점 동남아 지역 날씨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곳은 또 얼마나 덥고 힘들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전 세계 사역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현장 속으로에서는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단기 선교를 떠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캄보디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숙인 관리 문제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도 아주 심각한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서 미주 CGN에서 직접 제작한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 미국 현지와 연결을 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지난달 광주 전남대 인근에 빛고울 글로벌 기독센터가 세워졌습니다. 네. 건물 안에는 기독 학생들의 기숙사와 캠퍼스 선교단체를 위한 예배 처소 등이 마련이 됐는데요. 이 건물에는 18년 동안 이어진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네네. 바로 전남대 기독 교수들과 광주 지역 교회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힘을 모은 겁니다. 네네. 앞으로 캠퍼스 보고마을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센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건물 세워지기까지 18년 동안 이렇게 기도가 쌓였다는 얘기인데, 네.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센터는 2006년 전남대 기독교수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당시 교수들이 머물 곳 없는 기독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마련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네. 2008년 여학생 기숙사, 2015년 남학생 기숙사를 세운 이후에도 이 기독 교수들이 기독 동아리를 지도하거나 아니면 크리스천 찬양제를 열면서 이 전남대 보고마를 위해 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제 본격적인 캠퍼스 선교를 위한 센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재까지 털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 자녀 돌반지까지 내다 팔면서 이 후원금을 마련하는 기독 교수들의 모습을 본 광주 지역 교회들도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안교회, 일곡중앙교회, 광주동명교회, 서림교회 등 19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초교파로 힘을 모았습니다. 네.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교수님들하고 지역교회가 연합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교회들이 캠퍼스 선교를 전담하는 목사님, 이거 뭐 따로 이렇게 파송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광주 지역 교회들이 모인 광주 동로회가 캠퍼스 선교만을 담당하는 목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전남대 안에 있는 12개 캠퍼스 선교단체, 그리고 기독교수회, 전남대 기독학생연합회, 기독신우회를 맡아서 예배와 영성 훈련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목사님에 따르면 이 현재 캠퍼스에 침투하고 있는 이단들 때문에 학교가 모든 종교의 전도를 막는 등 이 선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기독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뉴얼을 만들거나 학생들과 접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신뢰를 가지고 모임에 참여하면서 캠퍼스 선교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들과 지역 교회의 오랜 기도와 헌신으로 이번 센터가 세워졌는데 이 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센터 안에는 학생 11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마련이 됐는데요. 네. 전기세조차 받지 않고 전액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네. 또 예배 처소도 학생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오픈이 돼 있고요. 1층에는 커피숍이 있는데 교수님들이 미리 선결제를 해놔서 이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교수들과 교회들은 캠퍼스 선교가 미종도 종족 선교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센터가 캠퍼스와 지역교회를 잇는 허브가 되도록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아유,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교회와 교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섬기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오늘 26일부터 프랑스에서 파리올림픽이 열립니다. 네네. 한국에서는 22개 종목 144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데요. 이 중 기독 선수들은 선수로서뿐만이 아니라 이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하나 더 가지고 파리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네네. 한국올림픽 선교회는 선수들의 건강과 성적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올림픽 현장에서 만나는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까지 모범을 보이도록 격려했습니다. 네네.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크리스찬 선수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이 올림픽 선교회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 중에 기독 선수들이 기계체조 엄도현, 유도 안바울, 복싱 오연지 선수 등 총 2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선수들은 힘든 훈련 중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는데요. 네. 최근에는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파송 예배도 열렸습니다. 목사님들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용기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격려를 했고요. 또 승리를 기원하면서 선수들을 올림픽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올림픽 선교회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땀 흘린 선수들이 이 역량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네네. 단지 기독 선수들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고요. 금메달보다 더 귀한 정정당당한 멋진 승부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용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생생한 사회계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을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마리안 포스트의 송하은 디렉터가 자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 퍼스 송하은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뭐 잘 지내셨고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느 나라 소식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캄보디아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네. 캄보디아의 평균 연령이 27세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5세인데요. 저희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죠. 이렇게 캄보디아의 평균 연령이 매우 젊은 이유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뭐 캄보디아 역사는 뭐 대충 조금들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닐까 싶어요. 네네, 많이 학살당하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히스토리를 보면은 조금 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는 1863년부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요. 약 90년간의 지배 끝에 드디어 1953년에 이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슬픈 사연들이 많았는데요. 있었죠. 그 정권이 매우 불안정할 그때의 틈을 타서 폴 포트라는 독재자가 정권을 잡게 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때부터 저희가 킬링필드라는 엄청난 비극의 이슈들을 또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영화도 있었죠. 네, 맞아요. 킬링필드 되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였는데 네. 이게 1975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때부터 3년 9개월 동안 민간인들이 정말 끔찍한 이유들로 학살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폴 포트의 극단적 공상주의 독재자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잔혹한 대학살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폴 포트는 무장단체인 크메르 루즈를 이제 조직을 해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모든 학살의 목적을 보니까 이분의 생각이 캄보디아를 순수한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목적을 갖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벌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2만 개 이상의 킬링필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목적을 보니까 교육 쪽 약간 지식층을 많이 이제 학살을 하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하여 무려 캄보디아 국민의 4분의 1이 해당되는 약 200만 명의 숫자가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이 끔찍한 사건은 캄보디아 교육의 크나큰 단절, 또한 이제 국가 전체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캄보디아 1인당 GDP가 18달러까지도 기록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를 맞게 되면서 네. 캄보디아는 불안정한 경제와 또한 낮은 교육 수준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때 보니까 당시 교사들의 80%가 또 사망이 되었고 비슷한 전문직, 많은 의료진들과 언론인, 또 다른 지식인들, 심지어 안경을 쓴 사람들까지, 그리고 뭐 손이 부드러운 사람들, 배가 나온 사람들, 외국어를 하는 분들, 이분들 대상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학살이 당하면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캄보디아는 사실 우리에게 많이 친숙한 나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여행도 많이 가지만 단기 선교를 많이 가는 나라인데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캄보디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식층이 모두 학살당한 이 킬링필드의 여파로 캄보디아는 라오스, 동침으로 미얀마와 함께 동남아 하위권의 최빈국으로 꼽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감사하게도 2010년대 이후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2020년대에는 최빈국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지금 여전히 많은 니즈와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캄보디안 가족들은 생계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네. 학교를 포기하고 일하러 가는 아이들도 많고요. 부모를 따라 돈을 벌기 위해 태국으로 심지어 국경을 넘어가는 그런 여러 케이스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가난이 영양실조로 이어지고 캄보디아 어린이의 영양 부족 문제가 완화는 되고 있으나 아직 5세 이하 어린이의 33%가 왜소 성장을 보이며 1세에서 6세 어린이가 절반 이상이 빈혈 증세로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통계가 있고 네. 캄보디아는 또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크메루즈에 완전히 파괴되어 붕괴 후 다시 재건되고 있는 상황이고 붕괴된 교육 인프라의 큰 지원이 아직까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마리아 버스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여러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는 캄보디아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저희가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는 와시 그게 프로젝트, 중요하죠. 또한 교육 프로젝트와 이제 양봉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캄보디아는 정말 더러운 물이 너무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정수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와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우물을 깊이 파고 또 그 배관 배수망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을 안에서 지금 사역을 진행 중이고요. 네. 또 깨끗한 물이 제공이 되면은 질병 이슈들도 좀 나아지고 교육에도 도움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교육 프로젝트는 저희가 2007년부터 농촌 지역 어린이들 대상으로 복지 향상을 위한 학교 건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희가 교육용으로 태블릿도 지원을 해서 이제 읽고 쓰는 것들도 아이들이 배울 수가 있고요. 스템 교육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사들에게도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교육 프로젝트 담당자 웨인 헤스터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모든 어린이는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 캄보디아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그 열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 나라를 바꾸게 한다고 믿는다. 네, 캄보디아도 이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더욱더 귀하고 네네.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는 강제 노동과 또 노동 착취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밤새 일을 하고도 아무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번번하지만 그마저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한 채 감내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 저희 양봉 프로젝트가 또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낮은 경제 소득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역으로 캄보디아 가족들에게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수혜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꿀벌을 기르는 법을 교육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가족에게 의식주 및 교육의 기회, 존엄성, 희망을 또 회복시키는 사역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이 모든 사업과 프로젝트의 핵심은 사실 복음 전파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기도도 필요하고 또 많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중에 그 기억에 남는 것이 모든 어린이는 배울 기회를 가져야 된다. 제가 예전에 그 남수단에 갔었을 때 주지사가 쓴 포스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뭐라고 했냐면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교육을 받아야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 것도 알고 또 교육을 받아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킬링필드로 상처가 깊은 캄보디아 땅에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후원은 사마리안 퍼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송하은 디렉터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미국 내에 노숙인 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면서 홀리스 문제와 이와 관련된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노숙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LA의 모습을 미주 CGN에서 영상으로 담아 콘텐츠로 업로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이 업로드 10일도 안 돼서 3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또 후원까지 이어지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미주 CGN의 황지수 실장님을 줌으로 직접 연기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주 CGN을 맡고 있는 지사장 황지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에서 미국 현지와 이렇게 줌으로 연결한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LA하고 한국 시차가 10시간이 훨씬 넘죠? 어느 정도죠, 지금? 네, 지금 썸머 타임이 적용이 돼서요. 지금 16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네. 그러면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도 업로드된 영상을 미리 봤거든요. 3편을 봤습니다. 진짜 영상을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난 느낌이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온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번에 업로드된 영상이 미국 그 LA 노숙인 문제의 심각성을 영상 콘텐츠로 담으신 거죠. 자세한 얘기 소개해 주세요. 더 파이널 프로젝트는 영어권 시청자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된 유튜브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네. 그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몇 편에 걸쳐서 미국 내에서 방금 언급해 주셨듯이 가장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홈리스 문제를 다루게 되었고요. 특별히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 두 곳이 있는데 LA하고 뉴욕이거든요. 근데 LA 다운타운 가장 그 활기차고 가장 높은 건물이 많이 있는 발달되어 있는 다운타운 바로 옆에 스키드로우라는 좀 노숙인 집결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만 지금 최근 뉴스로 봤을 때 7만 5천 명 정도 그렇게 모여 있다고 하고요. 네. 팬데믹 전에 6만 5천 명 정도였는데 지금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7만 5천 명 정도 이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지역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우연히 12살짜리 초등학생 노숙인을 좀 만나게 됐어요. 이런 좀 쉽게 만날 수 있는 장면은 아니긴 한데 싱글맘과 노숙인 초등학생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담았는데 두 편 정도 이제 일단은 먼저 다뤘고 이 콘텐츠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정도 350만 뷰 정도 10일 만에 나왔고요. 지금 2달 조금 안 됐는데 지금 한 900만 뷰 정도 지금 누적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구독자들이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구독을 해주신 분들도 처음에 14,000명 정도는 지금 한 4만 명 정도 그렇게 모였고요. 이 더 파이널 프로젝트는 처음에 어떻게 기획하고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된 건지 말씀 해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좀 기획을 하게 됐고요. 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을 우리가 미디어 사역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꼭 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요. 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을 담음으로써 그거를 크리스천들에게 공유하고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취지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네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이 LA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 가장 좀 복음이 필요한 지역일까라고 이제 찾다 보니 아무래도 이 심각한 노숙인 현장 여기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주제로 이것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네. 근데 영상에 개인적으로 본 느낌이 그 제이컨하고 그 엄마가 너무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이 얘기를 참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지금 제이컨의 모습에 그 진행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미국인들이 많은 그 울림이 있었나 봐요. 아이가 워낙 그 힘들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좀 밝게 어떤 그 태도 그런 말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국 표현으로 하면은 좀 매너가 굉장히 좋게 잘 말하더라. 그러면서 네. 이 아이는 꼭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네. 댓글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네. 네, 아마 엄마가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음. 싱글맘이지만 그래도 아이가 바르게 자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서 네. 굉장히 아이를 잘 케어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네네. 무엇보다도 그 업로드된 지 10일도 안 돼서 이제 높은 조회수 기록했다는 얘기를 앞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특별히 영상에 담긴 그 엄마하고 아들 모자이크의 후원의 손길들이 이어진 것에 너무 놀라웠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저희가 NGO 단체는 아니니까 이게 음. 저희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의구심도 있었는데 네. 조회수가 높아지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희가 어떤 단체이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저희들한테 이제 이 분들을 좀 빨리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라는 요구를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저희가 기존 있던 플랫폼 중에서 좀 찾다 보니까 이런 펀딩하는 플랫폼이 잘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고펀드미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좀 구독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을 알렸고, 그래서 한 달이 좀 안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목표를 한 10,000불 정도를 잡았었어요, 원래는. 근데 네. 그것 잘 될까 좀 금액이 커서 걱정을 했는데 한 달이 안 돼서 한 150%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음. 15,000불 정도 네, 모이게 됐고 저희가 지난주에 전달을 했고 그 전달하는 장면을 또 촬영을 했습니다. 네네. 황 실장님, 네. 어떻습니까? 이번 그 촬영하면서 느낀 점도 많이 계시겠고 또 부담감도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보통 이렇게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야 대박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너무 큰 걸 터뜨려서 그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처음에 예상했던 정도의 수준보다 좀 너무 많이 이제 조회수가 나오다 보니까 네. 다음 편에 대한 부담도 좀 많이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앞으로 이 주제만 다룰 것은 아니고, 네. 미국 내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은 되긴 하지만, 네. 좀, 그보다는 사명감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담을 최대한, 일부러라도 좀 내려놓고, 음. 사명감을 집중해서 저희가 이 일들을 처음부터 왜 하게 됐는지, 네. 그걸 계속 좀 직원들하고 계속 나누면서, 예. 그렇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어, 기존에 미주에 있는 한국인 대상으로 영상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현지인의 모습을 담았다는 것이 새로웠던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데요. 저희가 진행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CGN 6개의 해외 지사가 있는데 어, 유일하게 저희 미주 지사만 워낙 여기 한인이 많다 보니까 네. 서부 지역에만 한 50만 명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인 방송을 좀 메인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20주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정말 저희가 이 현장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분들에게 꼭 전해지는 그 사역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다른 지사와 마찬가지로 좀 영어 콘텐츠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고 저희가 좀 비전을 선포하고 그렇게 좀 올해부터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좀 미국 분들이 많이 반응을 해주고 계셔서 유튜브 채널은 그렇게 앞으로도 영어 콘텐츠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영상에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홈리스 사역하는 분들 이렇게 모습도 인상적이었거든요. 홈리스 사역에 복음이 함께 전해지면서 변화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처음에는 자선단체나 구호단체 그리고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매일 먹을 것을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먹을 거 나눠주고 이렇게 구호 물품을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분들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방해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변화된 분들이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취재해 봤는데 없지 않고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되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소소하게 잘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그런 스토리들을 발굴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너무 그 속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변화되는 속도에 비해서 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사역자들의 그 헌신과 노력이 버려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은 충분히 볼 수는 있었다. 네.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네네. 그 채널에 업로드된 그 1, 2편 영상에서 본 제이칸하고 엄마 모습 있잖아요. 네. 그 너무나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도 또 촬영을 할 예정인지 그거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은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 임시 보호 쉘터로 지금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몇 가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묵을 수 있는 그래도 안전한 그런 쉘터, 시에서 운영하는 쉘터에 지금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달한 후원금을 통해서 좀 한 6개월 정도 뒤면은 조금 장기로 들어갈 수 있는 임대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한국에서도 특별한 인연으로 더 파이널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그 홈리스 사역에 나도 조금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 본사에 문의해 주셔서 후원해 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 본사 homepage 통해서 저희 지사에 직접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주시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촬영하면서 홈리스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을 텐데요. 사실 열매가 많지 않은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홈리스 사역에 대해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 더 파이널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그리고 미주 CGN의 기도 제목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촬영을 진행하면서 많은 전문 사역자분들하고 코웍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미디어로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본분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조금 그래도 현장에서의 그런 와일드함이 부담으로 좀 적게 다가왔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정신적, 물리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위험한 상황, 낙심되는 상황, 포기하고 싶은 상황도 직면을 하시면서도 오랜 기간 묵묵히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됐거든요. 근데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저희가 그분들의 그 열매를 보면서 저희가 이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런 보람도 더 많이 갖게 됐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가장 크게 깨닫는 것은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열악하고 와일드해도 항상 어딘가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잘 담고 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감격을 전달하는 역할을 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해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황지수 실장님 시차도 큰데 오늘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숙인 사역은 열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들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스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면서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주 CGN에서 함께하는 더 파이널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귀한 도움의 손길들과 놀라운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황지수 실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